KKMD 848화 이레네우스 노박 사령관 시승하며 폴란드 공군 제3의 대안으로 떠오른 KF-21. 배 아픈 일본 네티즌들, F-35보다 비싼데 왜? KF-21 보라매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선? 참으로 흥미진진한 주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일본 언론 및 네티즌들의 KF-21 보라매에 대한 시각을 두 가지 측면으로 분석해보면 저렴하고 빠르게 완성된 4.5 플러스, 즉 4.75세대 전투기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단계적 개발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아직 성능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며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 등과 공동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지캣과 비교해봤을 때 한계가 분명하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언론 및 네티즌들이 KF-21 보라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시각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II 설계상 장점을 잘 조합했고 엔진을 제외한 주요 부품 및 항전 장비 등을 국산화시키면서 항공우주 기술 역량을 놀랍도록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발 속도,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 언론 및 네티즌들이 KF-21 보라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시각은 무장을 외부에 탑재하는 KF-21은 스텔스 능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스텔시한 다목적 전투기일 뿐이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인 항공만능론 GF를 통해 카이가 F-35 수준의 스텔스 능력을 목표로 하는 KF-21EX 버전을 2030년대까지 내놓을 예정이며 KF-21 보라매가 다목적 소형 무인기 AAP 및 무인 전투기 유카브와 연동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꾸준하게 보도되었죠. 그 결과 KF-21 보라매의 스텔스 능력 부족, 6세대 전투기 지캣보다 미래 전장 적응력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하던 일부 우익 성향의 일본 네티즌들 비판의 초점이 KF-21은 F-35보다 비싼 전투기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외 군사 매체 불가리안 밀리터리가 2025년 6월 30일에 게재한 기사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기사는 다음 영상으로 번역해 볼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 항공만능론 GF가 2025년 6월 28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후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만능론 GF 기사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즉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지난 6월 27일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KF-21 보라매를 시승했다며 폴란드에 KF-21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 폴란드 군사 전문지들 역시 KF-21 보라매도 F-35A, F-15EX,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함께 폴란드 공군에 제한된 공중우세 전투기들 중 하나라고 보도하고 있다. 2004년까지 미그-21, 미그-23, 수호이-20을 퇴역시킨 폴란드 공군은 현재 미그-29, 수호이-22, F-16CD로 구성된 전술기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산 F-35A와 한국산 FA-50PL이 더해질 예정이다. 여기 더해 폴란드 공군 현대화라는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제3의 전투기 조달 계획도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제3의 전투기 조달 계획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미국산 F-35A, F-15EX, 그리고 유럽산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떠오르고 있고, 폴란드 신임 총리 투스크는 그동안 소원해진 유럽 주요국들과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유럽산 전투기 타이푼을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폴란드 최대 방산기업 PGG의 세바스티안 흐바웻 회장은 2022년 12월 KF-21 보라매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면 대단히 멋진 일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 측이 폴란드에 일정한 범위의 작업을 맡겨준다면 영광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게다가 흐바웻 회장은
KF-11 보라매의 구성 부품을 제조하는 거점을 폴란드에 만들어준다면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서 주변 유럽 여러 나라에 KF-11 보라매의 채용을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2023년 5월 세바스티안 흐바웩 PGG 회장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 공동개발국 자격으로 KF-11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전해왔다고 밝혔다. 흐바웩 PGG 회장은 폴란드 정부를 통해 KF-11 보라매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서를 대한민국 정부에 보낼 계획이라고 언급했고, KF-11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위사업청 역시 PGG의 참여 의향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6월 27일 폴란드 공군사령관 일행이 현재 사천 공장에서 개발 및 생산되고 있는 FA-50PL을 시찰하고 KF-11 보라매에도 시승했다고 알리면서 폴란드 공군은 새로운 전투기 조달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카이는 FA-50을 매개로 하는 협력 관계에 기초하여 KF-11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도 대한민국을 방문한 폴란드 공군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KF-11 보라매에 시승했다고 전하며, KF-11 보라매는 F-35A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을 담당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디펜스24는 이어 폴란드가 진작부터 32대의 공중우세 전투기를 추가 조달하기 위해 의욕을 보이고 있었던 상황에서 미국산 F-35A, F-15EX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함께 KF-11 보라매 또한 폴란드 공군에 제한된 공중우세 전투기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디펜스24는 4.5세대 전투기로 불리는 KF-11 보라매는 폴란드처럼 F-35A를 운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공군이 F-35A를 보완할 목적으로 개발한 전투기인데, 세계 최강이라고 평가받는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머지않은 2030년대에 5세대 전투기 EX 버전으로 등장해 무인 전투기 유카브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차세대 공중전투체계 낙스의 탑재도 예정되어 있다고 전제한 뒤 폴란드는 F-35A, F-15EX 같은 미국 전투기와 유로파이터 타이푼 같은 유럽 전투기 외에 제3의 전투기로 KF-11 보라매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전투기 추가 조달과 관련하여 폴란드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입찰 개시를 발표하지 않고 있지만, 전투기 추가 조달에 대한 폴란드 공군의 요구 정도가 점차 거세어지고 있다. F-35A, F-15EX,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KF-11 보라매 4종류 전투기로 구성된 추가 전투기 도입 사업 입찰 후보들은 각자 다른 강점들을 지니고 있어 폴란드가 어떤 측면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것인가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군사 전문 매체 항공만능론 GF가 보도한 내용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FA-50PL 개발 상황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카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던 폴란드 공군 사령관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은 KF-11 보라매에도 시승을 했는데요. 다른 나라의 공군 수뇌부가 아직 개발 중인 전투기에 직접 시승한 것은 결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폴란드 수뇌부가 KF-11 보라매 기체와 조종 안정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단순한 외교 의전이 아닌 실질적인 전력평가 및 도입 검토의 사전 단계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F-16과 F-35를 모두 경험해본 파일럿 출신으로 폴란드 공군 현직 최고 지휘관인 이레네우스 노박 장군이 시승을 마친 후 KF-11 보라매의 비행 성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한 것은 중대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다른 잠재적 구매국들에게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항공만능론 GF가 지적하고 있듯이 폴란드는 F-35A와 FA-50PL 도입을 확정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들을 보완해줄 추가 전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공만능론 GF에 실린 해당 기사에 일본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적어놓은 댓글을 살펴보면
KF-21 보라매의 가격이 F-35A보다 비싼데 폴란드 공군이 뭐가 아쉬워서 도입하겠냐는 내용들이 보이는데요.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 싶은 내용만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전투기 F-35A의 80% 정도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운용 유지비는 훨씬 적게 들어가는 미들 하이급 기체면서 공대공 전투에서 생존력이 떨어지는 FA-50PL이 나설 수 없는 제공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공중우세기를 찾고 있는 폴란드 공군이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F-15EX, 유로파이터 타이푼, 그리고 KF-21 보라매입니다. F-35A는 이미 일정 숫자 도입이 확정된 데다 2023년 기준으로 무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시킨 대당 총 가격이 2억 240만 달러, 한화 2,74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일본 네티즌들은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F-35A 가격 8,250만 달러, 한화 1,130억을 기준으로 KF-21 보라매가 F-35A보다 비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체 자체 가격, 즉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기준의 가격입니다. 기타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시킨 프로그램 코스트가 되면 KF-21 보라매의 가격은 F-35A보다 무려 1,200억 이상 저렴합니다. F-15EX는 좋은 전투기이지만 미래 전장에서 활약하기에는 설계상 한계점이 문제가 되고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해외 군사 판매 FMS에서 책정되는 대당 총 가격이 최소 1억 3천만 달러, 한화 1,800억을 넘어서고 있어 결코 저렴한 옵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당 총 가격, 시스템 코스트는 얼마 정도일까요? 현재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대당 총 가격은 1억 6천만 유로, 한화 2,570억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 라팔의 대당 총 가격은 약 2억 2,500만 달러로 한화 3,040억 원 정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KF-21 보라매는 F-35A, F-15EX, 그리고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가격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더구나 폴란드 거대 방산기업 PGG를 이끌었던 세바스티안 흐바웩 전임 회장의 KF-21 보라매의 구성 부품을 제조하는 거점을 폴란드에 만들어준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서 유럽 지역의 KF-21 보라매의 채용을 강력하게 밀어줄 수 있다는 발언의 속내를 살펴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가 유럽연합과의 관계 개선을 가장 중요시한다면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가격 경쟁력과 폴란드 항공우주 산업 발전에 방점을 둔다면 KF-21 보라매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FA-50PL을 도입했기 때문에 정비 거점, 물류 라인 형성이라는 점에서도 KF-21 보라매는 가장 비용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만 뚜껑은 열어봐야 아는 법이죠. 다음 영상에서는 20-20으로 KF-21 보라매 40대 양산은 확정되었지만 대당 총 가격이 1억 1천만 달러, 한화 1,489억으로 뛰어오른 원인에 대한 분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라는 측면에서 KF-21 보라매를 따라올 전투기는 없기에 세계 여러 나라 공군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다룬 불가리안 밀리터리의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